안녕하세요. 십성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급,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 서로 연결고리 속에서 생하고 극하는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운동과 행위로 연결됩니다. 이 운동과 행위로 연결되면서 각각의 습관을 만들어내고 이 습관들이 심리로서 발동이 되면서 삶의 내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급은 일간과 같은 오행으로서 비급이 여러 개 모인다는 것은 내 힘이 좋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뜻을 가진 또는 나와 뜻을 달리해도 같은 오행이 모여서 뭉쳐지는 것이죠. 아이가 혼자 노는 것과 여럿이 노는 것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짜여져 있으면 주체성이 강화되고 추진력도 좋아지며 자동차의 배기량이 좋다는 그런 의미와 같겠습니다. 비견은 어깨를 나란히 견준다는 뜻으로 나와 목표가 같고, 급제는 같은 오행이지만 나와 뜻을 달리하는 목표가 다른 재물을 겁탈한다는 그런 급제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주체성이 강화되고 자존심도 강화되지만 급제가 훨씬 더 경쟁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성취욕이나 스릴, 질투심, 욕심, 교만 이런 소유욕 등이 급제가 훨씬 더 강하겠고요. 두 개가 다 칭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일간이 생해주는 요소로서 일간의 행동, 표현, 일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궁리하는 요소, 창조, 만들어내는 요소를 식상으로 나타냅니다. 이것을 식신과 상관으로 나누어서 식신은 일간과 같은 오행 음양으로서 식신의 행동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상관은 말로 표현한다는 걸로 둘 다 행동과 말이지만 상관이 훨씬 더 말을 잘 포장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더 사교적이고 처세술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식신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깊이 파고드는 연구, 궁리, 전문성, 장인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상관은 말을 잘하여 영업적인 성분이 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에만 몰두하기보다 이것저것 다재다능하고요. 봉사를 하더라도 식신은 내가 좋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 희생 봉사를 한다면 상관은 어떤 목적성을 두고 봉사를 하는 것이 되겠고요. 상관이 훨씬 더 모방성도 강합니다. 둘 다 청명한 성분이 되겠고 식신은 곱게 말을 한다면 상관은 약간 액센트를 넣어서 거칠게 말을 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성은요. 일간이 극하는 성분이죠. 자, 식상이 만들어 놓은 일의 결과물이 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일간이 소유하는 소유욕도 되겠고요. 이 계산도 빠르겠죠. 소유해야 되다 보니까. 또한 일간이 지배, 통제하는 성분이므로 지배심리도 강하겠습니다. 이것도 편재와 정재로 나누어서 편재는 편한 치우친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성분이 아니라 보다 운용하고 활용하여 크게 뻥튀기 하고자 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사업성이 크고요. 처세술이 뛰어나며 유머 감각도 좋고 풍류도 즐기며 모험적이고 쾌척정신도 강하고 이게 재성은 신속 처리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편재는 돈이 적당하게 재물이 모여지면 자선사업도 잘하는 성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정재는
같은 돈을 취급하는 성분이지만 아끼고 모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월급이나 임대소득이나 저축이자 같은 것 아주 차곡차곡 알뜰살뜰 모아가는 성분이고 절약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정성을 추구하고 가정적인 성분이 되겠습니다. 관성은 나를 극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이 나를 통제하는 성분입니다. 공통적 가치관 속에서 규범을 지켜야 하는 성분이고요. 또한 이 책임감이 되겠습니다. 직장이 보통 나에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시키는 것이므로 이거 일에 해당하는데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 시켜서 하는 일이 이 관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직사회 속에서 추구하는 명예심, 그 다음 브랜드성을 중시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편관과 정관으로 나누면요. 편관은 훨씬 더 나를 직접적으로 극하는 성분이다 보니까 이기려고 하는 극기심이 강합니다. 인내심, 극기심이 강화되고요. 기억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도 강화되며 결단성이 뛰어납니다. 권위적이고 리더십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비겁이 힘이 강하게 있다면 관성이 극해주면 훨씬 더 좋은 구조로서 리더십이 강화되어서 권력의 배열에 씁니다. 그래서 경찰, 군인, 검사 등 높은 직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성분이 편관이 되겠습니다. 정관은 직접적으로 극을 받는 성분이 아니다 보니까 훨씬 더 공명정대하고 공익성을 추구하는 성분이며 인품이 수려합니다. 원칙을 중시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좀 부족한 성분입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아주 품행이 단정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성은요. 어머니에게서 받는 성분이죠. 그래서 수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학문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분이고요. 문서로에도 해당하며 결재권에도 이 인성이 해당되는 성분입니다. 편인과 정인으로 나누어서 편인은 일간과 음양이 같은 성분이죠. 편인은 조건부 사랑이면 정인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건부 사랑은 경우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분이라서 아기가 그러한 환경에 놓여지다 보니까 인기응변에 능하게 되겠고요. 가끔씩 고독함도 느끼며 영감도 발달하면서 예술성이 신비적인 예술성도 뛰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봉사심도 생겨나는 성분이 편인이 되겠습니다. 정의는 조건 없이 받는 사랑으로서 세상이 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순수성입니다. 그래서 자상하며 봉사하고 배려하는 성분이며 고지식합니다. 자, 좋은 귀인이나 스승이나 수호신 같은 성분이 되겠고요. 이 편인이나 정인은 다 총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인은 학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선비기질이 강하다고 보고 보수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럼 식상과 재성은 일간이 생하고 극하는 성분이라다 보니까 훨씬 더 능동적인 면이 강하고 현실성이 강한 성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관성과 인성은 내가 극을 받는 성분, 내가 사랑을 받는 성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수용성이 강하죠. 그래서 수동적이며 정신적인 세계가 더욱더 강화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식상과 재성이 발달한 사람은 사업적으로
맞는 성분이 되겠고요. 관성과 인성이 발달한 성분은 직장에 더 어울리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러한 십성의 한 가지씩 빠지고 없을 때의 심리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겁이 없다. 자동차의 배기량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약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추진력이 떨어지겠죠. 자신감이 부족하고 뚝심이 부족하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치고 나가는 성분이 약해서 대인관계에서 나의 의견을 다 나타낼 수 없어서 사회성이 결여되겠습니다. 식상이 없을 때 표현하고 말하는 성분인데 이것이 없다는 것은 말주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력도 떨어지고 이 식상이 발달하면 센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없다 보니까 애정 표현도 서툽니다. 다음 재성이 없을 때는 식상에서 일한 것의 결과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마무리가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과정만 말하고 결론이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계산성이 부족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성이 없다는 것은 나를 통제하는 성분이 없는 것입니다. 즉 법이 없는 거죠. 이목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성분입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신호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참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를 잘 지키지 않겠죠. 자, 내가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하면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기가 힘들어서 스토커가 되는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성이 없을 때, 자, 인성은 생각인데요. 생각이 없다, 단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깊은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놓치게 되는 성분입니다. 자, 남편은 관성이거든요. 이 관성의 생각과 관성의 말과 행동이 인성인데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 십성이 너무 한쪽이 많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부정적인 성향이 나타나는데요. 비겁이 너무 많아요. 밥 한 그릇을 두고 여러 명이 서로 먹으려고 하는 현상이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비겁이 많으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나누어 가져야 되고 누가 뺏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투쟁이 생기고 고집이 대단하며 투기적이고 도박성이 강하고 의심이 많으며 질투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질이 얼른 뺏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다혈질인 경향이 생기겠습니다. 식상이 많다는 것은 말이 많다는 거죠. 이것저것 벌려놓은 상황이 많다는 것입니다. 허례의식이 많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며 절제심이 부족하고 거만 불손하며 고집이 세고 구설수, 관제수가 늘어납니다. 자, 절제심이 부족한 것은 일을 막 벌리는 성분인데요. 이 절제한다는 것 관성이잖아요. 나를 통제하는 마음이 관성이고 인내심이 관성인데요. 식상이 너무 많으면 관성을 치거든요. 그래서 관성의 기능이 약화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재성이 많다는 것은 일의 결과물, 소유욕이 크다는 것인데요. 이 소유욕이 크다 보면 남에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만 커져서 지배하고 싶은 마음도 큰 거거든요. 그래서 허풍이 늘어나고 투기성이 강화되며 모험적이고 불안정성입니다. 풍류심도 있고요. 또한 정제가 많아지면은 너무 꼼꼼하고 너무 알뜰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부족해서 치고 나가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때를 놓쳐서 주관과 결단성이 부족하겠습니다.
관성이 많다는 것은 나를 극하는 성분이 많은 상태지요. 그런데 일간의 힘이 약할 때는 그 관성을 다 이겨내지 못해서 질병도 생겨납니다. 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요. 질병도 생겨나고 귀신이 많은 상태와 같았어요. 여러 가지 병약한 상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겉모술수도 늘어나고 평굴해지며 쓸데없는 어이없심이 생겨나고 독선적인 경향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정관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소심해지고 보수적인 성향이 생기겠지요. 자, 인성이 많다는 것은 받는 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받는 것이 많으면 의존적이 되겠죠. 그래서 자존심과 고집만 세워지고요. 이 인성이 식상을 치다 보니까 실천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융통성 또한 부족하겠지요. 다음 심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위의 사주는요. 정제, 알뜰하고 꼼꼼한 성분이 편관을 가져왔네요. 편관은 어렵고 힘든 거죠. 그럼 알뜰하고 꼼꼼하고 섬세한 성분으로 편관을 이겨내면서 편인으로 발전하네요. 편인은 신비한 예술성, 받아들이는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편관, 월지에 놓여 있으므로 직장에 강한 성분입니다. 편관인으로 가서 직장에서 일을 책임감 있게 잘 하면서 자, 식신으로 표현을 잘 한다. 일로 잘 처리해 나가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음팔통으로 되어 있지만 십성이 고루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절제된 카리스마로 편관이 카리스마잖아요. 정제는 아주 섬세함이기 때문에 절제된 카리스마로 직장 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주를 보겠습니다. 아래 사주는 재성이 많네요. 정제가 많네요. 정제는 아주 알뜰하고 성실한 성분인데 좀 치고 나가는 성분이 약하죠. 하지만 상관이 천간에 이렇게 떠가 있고요. 시주에도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표현력은 좋은데 을목을 생해주는 성분이 약합니다. 이 해수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신약하여서 자신의 기량을 다 드러내지 못하겠습니다. 음양은 고르게 있으나 재성이 많아서 주관과 결단성이 부족하다고 했고요. 사교성이 좋다고 했습니다. 편관이 이렇게 치고 있지만 상관으로서 편관의 힘을 잘 눌러줄 수 있는 기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